Never,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다프롱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2차 방식의 판별식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2차 방식의 판별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중3 때 배웠던 거의 복습. 그래서 2차 방식 판별식으로 근을 판별하는 방법을 공부하고서 예제 4문제와 그리고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배우고서 예제 2문제를 더 풀어볼 겁니다. 구독은 다프롱에게 힘을 줍니다. 그러니까 꼭 구독 누르시고 영상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판별식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거랑 똑같은데 이때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을 근의 공식으로 썼으면 이렇게 되고 그때 근호 안에 있는 식 b제곱 마이너스 4ac의 지금 부호에 따라서 근을 정했잖아요. 근데 이제 중3 때랑은 다르게 우리는 그거를 이제 실근인지 허근인지를 판별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판별식이라고 하며 그거는 t는 이라고 써서 b제곱 마이너스 4ac. 근데 1차 항의 개수가 짝수였을 땐 우리는 숫자를 줄이는 게 편하니까 지금 4분의 t, 그래서 선생님이 이따가 4분의 t 이렇게 써놓을 거고 그때 b'의 제곱 마이너스 ac라 쓴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 근의 판별은요, 지금 이제 판별식이 양수였으면 우리 중학교 3학년 때는 그냥 두 근이요. 근데 이제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말을 갖다 붙일 거고요. 판별식이 0이었다. 그럼 그때는 중근, 이거는 같은 말을 할 겁니다. 그리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이제는 근이 없다가 아니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아래에 있는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판별식은요, 2차 방식의 개수가 실수일 때에만 의미가 있다. 즉 실수일 때만 쓸 거예요. 즉 허수였었을 땐 판별식을 쓰지 않는 이유는 허수는 크기 비교가 불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판별식을 못 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 전제 조건이 있다면 지금 중근을 갖는다라는 전제 조건은 허수더라도 판별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허수가 같을 조건 a 플러스 bi는 c 플러스 di랑 같다라는 전제 조건은 a와 c 실수분이 같고 b와 d 허수분이 같다라는 걸로 같다라는 걸 표현할 수 있으니 중근 조건이 나오면 판별식을 쓰셔도 돼요. 그리고 두 번째, 2차 방식에서 중근이라는 거는 서로 다른 두 근을 말하므로 서로 같은 두 근을 말하므로 다르다란 조건이 없는 한 두 실근이라는 말은 중근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통틀어서 의미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조건이라고 하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쓸 거고요. 서로 다르란 말 빠지고 두 실근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실근을 가질 조건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두 가지인 0보다 크다와 같다를 둘 다 동시에 챙겨줘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제 1번 보면요, 2차 방식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마이너스 k는 0, 이거는 지금 실근을 갖고 라고 했어요. 그럼 이 첫 번째 조건을 생각을 하면 실근을 갖는 됐으니 이때 판별식 d는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ac 쓸 거니까 9 마이너스 4에 2 마이너스 k 이렇게 될 거고 얘가 실근을 갖는 됐으니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을 풀어주면 되겠죠. 그럼 얘를 먼저 계산하니까 9 마이너스 8 플러스 4k가 지금 0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럼 이때 4k의 값은 지금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겠네. 즉 k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지금 첫 번째 조건 하나. 두 번째 2차 방식 이거는요, 지금 허근을 갖도록 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판별식이 근데 짝수니까 짝수차 공식은 4분의 d를 쓸 거고 그러면 1 마이너스 ac 그러면 3 마이너스 k 근데 허근을 가지랬으니 얘가 0보다 작아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1 마이너스 3 플러스 k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됐으니 k 값이 지금 2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k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걸 수직선으로 겹치는 부분을 찾아주면 마이너스 4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댔고 그리고 k가 2보다는 작다고 했으니 최종적으로 답은 마이너스 4분의 1 이상 그리고 2보다 작은 미만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이 식이 k의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가질 때 그때 실수 ab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 그럼 여기서는 지금 두 가지 단서가 보이는데 첫 번째 중근이라는 단서가 보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k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k에 대한 항등식도 보이겠죠. 근데 여기서 먼저 건드릴 건 중근 조건부터 건드릴 겁니다. 왜냐면 x에 대한 2차 방식이 중근을 갖는다. 그럼 x에 대해서 벌써 내림차순이 돼 있으니 중근을 가질 조건은 판별식의 지금 0이다 쓰면 되고 그럼 이때 판별식은 k-a의 제곱 마이너스 k제곱 거기에 마이너스 6k 플러스 b 그럼 이 값이 일단 0이요 라는 이 식을 먼저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k제곱 마이너스 2ak
거기에 지금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6k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b는 0이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고서 문제를 정리할 건데 두 번째 내용에서 보니까 k에 대한 항등식이래. 그럼 얘를 k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줄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2a 플러스 6의 k 거기에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는 0이요. 이렇게 쓰여지니 그럼 얘가 항등 k에 대한 항등식이라면 이 앞에 있는 k의 개수가 0이고 상수항도 0이어야 되겠네요. 그럼 이때 a 값은 지금 3이요. 이렇게 지금 나올 거고 그럼 a 값이 3이니까 9 마이너스 b 얘가 0이기 때문에 b 값은 9요. 그래서 a, b 값을 각각 구하랬으니 a 값은 3이고 b는 9입니다. 이렇게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3번 문제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이렇게 지금 쓰여져 있는 이것이 서로 두 근이 서로 같을 때 실수 a, b 값을 구하세요. 그럼 두 근이 서로 같다라는 말은 중근이라는 말이고 근데 중근인데 이때 개수가 지금 여기는 허수잖아. 근데 허수였어도 중근은 판별식을 써도 된다고 했으니 그냥 서슴없이 판별식을 갖다 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4분의 d는 a 플러스 i의 지금 제곱 마이너스 지금 b 플러스 4i 그럼 이 값이 지금 0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걸로 식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를 정리하니까 a제곱에 거기에 지금 플러스 2ai 거기에 지금 i제곱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 마이너스 4i는 0이요. 그럼 실수 파트 따로 a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 이게 지금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은 2a 마이너스 4의 i 이렇게 되는데 는 0인데 이때 실수 a, b에 대해서 얘가 0이 되려면 결국은 실수 부분 따로 0이고 허수 부분이 따로 0이면 되겠죠. 그럼 허수 부분부터 보니까 a 값이 지금 2요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럼 a 대신 2를 대입하면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가 0이요 이렇게 쓰니까 이때 b 값은 3 나오시겠죠. 그래서 이때 a, b 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a 값은 2고 그리고 b 값은 3이요 이렇게 답이 나오시면 되겠네요. 4번 문제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이것이 지금 실근 알파를 가질 때 그때 알파 k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었어도 지금 개수가 허수기 때문에 우리는 판별식을 쓰면 안 되겠죠. 이땐 중근이란 말이 없어서. 그러면 이때 여기서 우리가 해줘야 되는 행동은 제일 첫 번째 지금 근이 알파라고 있으니 x 대신 알파를 먼저 대입을 해볼 거고요. 그러면 알파를 대입했을 때 그때 상황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의 알파 플러스 k 플러스 2i는 0이요 이렇게 될 건데 이때 이 알파가 실수다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두 번째는 지금 복소수가 같을 조건을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복소수가 같을 조건이라는 건 즉 실수 파트와 허수 파트를 다시 끊어서 표현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실수 파트는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k 얘가 지금 실수 부분 그리고 허수 부분은 그러면 이때 알파에 플러스 2의 i 그래서 는 0 이렇게 되면 이때 같을 조건은 결국 실수 부분이 0이고 허수 부분도 0이면 되겠구나. 그럼 다시 여기서 허수 부분 보니까 허수 부분에서 알파 값이 마이너스 2여야 된다는 거 알았으니 대입해보면 4 플러스 2 플러스 k가 0이어야 되고 그럼 이때 k 값은 마이너스 6이요 이렇게 나오시겠죠. 그럼 문제에서 최종 구하라는 건 알파와 k를 곱한 값을 쓰세요 라고 했으니 답은 12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여섯 번째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그럼 이것도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거를 2차식이 지금 x에 대한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원래는 완전 제곱식을 그러면 ax-알파의 제곱 이렇게 되려면 2차 방정식으로 했을 때는 0 꼴이 되는 거고 그 말은 결국 지금 중근이 갖는다라는 조건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은 중근이 되기 위한 조건 그럼 중근이 되기 위한 조건은 판별식이 지금 몇이다? 0이다 라는 내용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이제 5번입니다. x에 대한 2차식 지금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은 판별식이 0이다 라는 조건을 이용하겠죠. 그러니까 판별식을 갖다 쓰면 a-1의 제곱 마이너스 3-a 근데 이 값이 0이다 라는 이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전개하니까 a제곱 여기엔 마이너스 2a 거기에 지금 플러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a 그러면 얘가 는 0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지니까요. 그러면 a제곱에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이요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이때는 얘는 인수분해가 a 마이너스 2와 a 플러스 1은 0이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최종 a 값은
2 또는 지금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x, y에 대한 2차식, 이 식이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될 때 이때 실수 k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 그럼 일단 얘가 지금 인수분해가 된댔으니 이걸 인수분해를 하려고 보니까 항의 개수가 지금 5개 이상이야. 그럼 내림차순으로 인수분해를 해볼 생각을 해보겠죠. 그래서 첫 번째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할 거야. 그럼 x제곱에 거기에 지금 플러스 y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6y제곱 플러스 7y에 마이너스 k 이렇게 지금 쓰여지는데 이 상태에서 얘 갖고 지금 인수분해가 우리가 지금 완벽하게 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을 갖고 우리가 좀 거꾸로 생각을 할 건데요. 그럼 이 식을 갖고 거꾸로 생각했을 때 얘를 방정식이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걸 방정식 갖고 근을 구한 상태에서 그럼 이 상태에서 근을 구하려면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의 공식으로 그럼 얘는 2분의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리고 y 마이너스 1의 제곱에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4의 마이너스 6y 제곱 거기에 지금 플러스 7y 마이너스 k 이렇게 지금 쓰여져 있는 식으로 근의 공식을 구하면 그거를 거꾸로 얘의 근이 하나씩 들어가는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만 먼저 쓰면 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거기에 지금 플러스 지금 루트 이 식 그대로 y 마이너스 1의 제곱에 거기에 마이너스 4의 마이너스 6y 제곱 거기에 지금 플러스 7y 마이너스 k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와 그럼 다른 거는 x 마이너스의 이번에는 지금 여기에 쓰여져 있는 게 루트 앞에 플러스가 아닌 지금 마이너스로 쓰여지는 식으로서 정리가 되었구나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때 여기 상황에서 그 다음에 신경 쓸 건 뭐냐, 얘가 지금 1차식이냐 라는 걸로 표현을 해주는데 이때 이 식이 1차식이냐 라고 하면 이 루트식이 좀 걸린단 말이죠. 근데 루트식 안에 이 식이 우리는 루트 y-1의 어떤 거의 제곱이면 그때는 절대값으로 바뀌어지면서 이때는 1차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 이 루트 안에 있는 여기 식이 지금 완전 제곱식 형태로 표현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 풀이를 최종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뭐냐, 얘 갖고 우리는 지금 근을 구했는데 얘 갖고 근을 구했는데 그 근 중에 루트 안에 있는 식은 판별식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때 얘의 판별식을 쓸 거고 그 판별식을 정리한 이 식이 다시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된댔으니까 이거의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은 다시 판별식이 0 이렇게 써져서 이 문제의 풀이는 결국 D에 D는 0이다 라는 문제 풀이로서 문제를 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찾아낸 D의 D는 0이다 이 말로 다시 정리를 해서 문제를 풀면요, 이제 여기 부분을 지워서 얘기를 해볼게요. 얘를 지금 정리를 했었을 때 이때 이거에 지금 나는 첫 번째 판별식을 쓸 거라고, 이거의 판별식. 그럼 얘는 y-1의 제곱 마이너스 4의 마이너스 6y 제곱 플러스 7y 마이너스 k라고 쓰여져 있는 이 식을 일단 정리를 해줄 거고요. 그럼 y제곱 마이너스 지금 2y 플러스 1 플러스 24y 제곱 마이너스 28y 거기에 지금 플러스 4k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25y 제곱에 마이너스 30y 거기에 지금 플러스 4k 플러스 1이 이렇게 나올 건데 다시 이 식이 지금 완전 제곱식이 되게 만들어 달라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이 식에서 이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다시 저 식의 판별식을 또 쓰시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얘의 판별식 그럼 반의 제곱을 쓰면 되는 거니까 지금 15의 제곱 마이너스 지금 AC 25 곱하기 4K 플러스 1 근데 이 값이 0이어야지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는 걸로 K 값을 구하는 식이 되겠네. 그러면 얘는 25에 4K 플러스 1 이 15 곱하기 15이고 일단 5로 약분을 해주면 여기는 지금 3 그러니까 4K 플러스 1이 지금 9가 되겠죠. 그럼 4K 값은 지금 8이 되었고 그럼 이때 우리가 원하는 K 값을 구하는 K 값은 2입니다. 이렇게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2차 방식의 판별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판별식 뭐 하는데 쓰는 거였어요? 일단은 근의 종류를 확인하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판별식을 썼고요.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다른 이제 두 실근이란 말을 정확하게 갖다 붙여라. 그리고 판별식이 0이면 지금 그때는 중근, 그리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이제는 근이 없다가 아니라 서로 다른 두 허근이요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고요. 그리고 하나 더 수업을 하다 보니 완전 제곱식 조건은 판별식이 0인 중근 조건과 같은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자라고 배운 겁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구독!